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취업 후에는 회사에서 또다시 밤낮 없이 연구를 하다 보니 어느새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갔더니 밥을 차려주시던 중 어머니가 혼자 소리처럼 푸념을 했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건데 넌 연애는 관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생각인 거야? 요즘은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네? 어머니가 잘못을 하시다니요. 네가 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렸어야 했어. 한마디로 괜히 가방끈만 길게 만든 게 아닌가 후회가 된다는 말이야. 그냥 남들처럼 대학만 나와서 사회생활 했으면 벌써 며느리도 데리고 왔을 테고 어쩌면 손주까지 볼 수 있었을 텐데 여간 후회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만 생각하면 심란해서 잠도 안 오잖니. 어머니,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혼 생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순간 부하가 치미는 것인지 어머니가 버럭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나 화를 내던지 저도 모르게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저도 노력해볼게요. 진짜야? 진짜 노력해볼 참이야? 네, 노력해볼게요. 제가 억지 대답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연애 경험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소개팅으로 누굴 만나도 그다지 끌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개팅에 나온 상대방도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고요.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억지 대답이라도 하자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거든. 알아보다니요? 뭘 알아보셨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만날 수나 있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 괜찮은 신부감을 찾을 수 있다지 뭐니. 네? 결혼정보회사요? 그러니까 저보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는데요. 그런 저를 철저히 무시한 채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10번 만남을 주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렇잖아 내가 오늘 가입하고 왔잖니. 네? 벌써 가입을 했다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또다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말던지.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화병으로 일찍 저 세상 가버리면 그만이지 뭐.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는 낙도 없는데 천세를 누려서 뭐 하겠어.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도 박복한 건지. 어머니가 등을 돌려 눈물을 훔치는 신용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눈치를 살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맞선 10번 보면 되는 거죠? 정말이야? 정말 맞선 볼 거야? 이미 가입하셨다면서요. 그럼 가서 봐야지 별 수 있겠어요. 제가 무심한 듯 다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평스러운 얼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결혼정보회사에서 정해준 상대를 만나러 나갔는데요. 나갈 때마다 실망만 잔뜩 안고 돌아왔지만 어머니가 매번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차만 마시고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말하는 방법도 코칭해줬잖아. 그대로 한 거 맞아?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상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면전에 대놓고 그랬단 말이야? 뭐 그런 싹퉁 바가지가 다 있다니. 그런 며느리라면 나도 싫다고 해. 어머니가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그 뒤에도 결정사에서 정해준 상대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는데요.
그 회사 가입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는데 그냥 돈만 날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근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7번째 소개팅을 하러 나갔다가 30대 중반의 여성을 만났는데요. 첫인상이 그다지 끌리지 않았기에 역시나 차만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자 상대방 여자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전개되는 바람에 얼떨결에 명함을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땠어? 오늘도 별로였어? 그냥 별 느낌은 없었어요. 또 별 느낌이 없더라도 남자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제가 적극적으로 나가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암튼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얼굴에 실망의 빛이 역력해 보였기에 제가 대충 둘러댔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더욱 실망을 할까 싶어 맞선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맞선 문 사람이 제게 전화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 후 놀랍게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실험실에서 몇 차례 실험을 망치고 잔뜩 기분이 가라앉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휴대폰이 울려서 무심결에 휴대폰을 봤더니 모르는 번호라 거절 버튼을 누른다는 게 그만 손가락이 잘못 가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채 다시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하던 순간 저편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찬 씨 맞죠? 네? 제가 이기찬인데 누구시죠? 어머, 뭐예요? 벌써 저 잊은 거예요? 얼마 전에 기찬 씨랑 맞선 봤던 정미연이잖아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건 아닌 거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메마른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더니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제 명함도 드렸는데 저장 안 했나 보네요. 아, 저는 미연 씨가 연락을 안 하실 줄 알고 저장을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을 찾아 헤매고 있던 순간 미연 씨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 농담한 건데 많이 놀라신 거예요? 아, 네. 조금 놀랐습니다. 암튼 기찬 씨는 참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 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을까요? 네? 내일 저녁이요? 제가 스테이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프랑스 레스토랑을 알고 있거든요. 기찬 씨만 시간 괜찮으면 내일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기찬 씨 생각은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설마 어렵게 말 꺼낸 건데 거절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제가 엄청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 내일 저녁에 뵐게요. 라는 말을 끝으로 휴대폰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한동안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다가는 참 귀찮게 됐네. 라는 말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시종일관 신나서 말을 하고 있는 미연 씨와는 달리 저는 그냥 시큰둥한 얼굴로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미연 씨가 계산서를 집어들더니 해맑게 말했어요. 오늘 식사는 제가 계산할게요. 아닙니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서를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지만 미연 씨가 계산서를 뒤로 감춘 뒤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정 미안하면 기찬 씨가 술 사던지요. 술이요? 네, 저기 길 건너 제가 잘 아는 와인바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기찬 씨가 와인 사주세요. 라는 말에 얼떨결에 와인바까지 들어갔습니다. 미연 씨는 술을 잘 마시는 모양으로 연거푸 와인을 들이켰어요. 그러더니 혼자 이러쿵저러쿵 묻지도 않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제가 넋을 놓고 있었더니 미연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기찬 씨가 지금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제 표정이 어떤데요? 얘는 또 뭐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순간 속내를 들킨 것 같아 뜨끔했기에 제가 급히 눈길을 돌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닌데, 딱 그래 보이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기찬 씨도 빼지 말고 와인 좀 마셔봐요.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처음부터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으면서 느는 거지. 혼자 마시면 재미없단 말이에요. 미연 씨가 와인잔을 들이미는 바람에 얼떨결에 와인을 들이켰는데요. 뭐야, 왜 이렇게 잘 마셔요? 설마 술 못 마신다고 한 거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제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을 했고요. 잠시 후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말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시죠. 제 말에 미연 씨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와인을 2병이나 마셨으니 당연하겠다 싶었어요. 평소 술 취한 여자는 질색을 했던지라 빨리 보내고 2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미연 씨가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는 게 아니겠어요. 웃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배까지 움켜잡고는 한동안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이 실성한 건가? 아니면 원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건가?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자 미연 씨가 웃음을 멈추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게 물었어요. 기찬 씨, 혹시 배가 아플 정도로 웃어본 적이 언제예요? 네? 웃어본 적이요? 그래요. 이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냐고요.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찬 씨 입은 내내 울고 있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웃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은 대체 왜 웃질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찬 씨도 한번 큰 소리로 웃어봐요. 지금 여기서요? 네, 지금 여기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오늘 보고 안 볼 사람들이고 어차피 내일이면 우리를 기억도 못할 텐데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웃음이 나와야 웃는 거 아닌가요? 이 웃음이라는 게 그냥 웃다 보면 나중에는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기찬 씨는 저한테 웃는 것부터 배워야겠어요. 라며 미연 씨가 다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한 10초간 멍하니 넋을 놓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미연 씨를 따라 웃고 말았는데요. 어찌나 신명나게 웃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항상 진지하고 내성적이기만 하던 제게는 많이 신기했던 경험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미연 씨를 택시 태워 보내주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박장대소를 하던 미연 씨의 모습이 순간순간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쳤더니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얘가 오늘따라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너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런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럼 술은 누구랑 마신 거야? 그냥 회사 사람이랑 마셨어요. 어머니, 저 피곤하니까 그만 들어가 볼게요. 어머니의 질문 공세를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미연 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만남도 잦아지면서 얼마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기찬아, 혹시 미연이 생일이 언제야? 미연이 생일이요?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좋잖아. 라는 말에 별 생각 없이 생일을 말해줬는데요.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왕 알려준 김에 그 태어난 씨가 언제인지도 물어봐. 태어난 씨가 왜 필요한 건데요? 오늘 네 이모가 다녀갔는데 사주랑 궁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는 곳이 있다잖니. 그래서 니들 궁합 좀 보려고 그러지. 어머니, 제 직업이 과학을 근거로 하는 연구직인데 무슨 궁합을 본다고 그러세요. 저는 궁합 그런 거 절대 안 믿으니까 그냥 두세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말을 해. 이왕이면 잘 확인해보면 좋잖니? 물론 나도 다 믿는 건 아닌데 다만 오래전부터 친구들이 자식들 결혼할 때 한 번씩 보고 그러는 거 볼 때마다 그것마저도 그렇게나 부럽지 뭐니.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좀 알아봐봐. 어머니의 말에 여자친구에게 태어난 시를 물어봤고 여자친구도 대수롭지 않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에 들어갔더니 어머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귀찮아. 사실은 내가 오늘 니들 궁합을 보고 왔거든. 근데 네가 왜 이리 꺼림칙한지 모르겠다. 꺼림칙하다니요? 뭐가 꺼림칙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둘이 이별수가 있다잖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미신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연이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제 말에 어머니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는 않았는데요. 제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처음이었기에 어머니는 사주를 잇기 위해 노력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탈 없이 결혼 후 부부가 되었고 남부럽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참 잘했기에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 뒤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둘 다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갔고 그 와중에 지방에 있는 연구소로 3개월 단기 발령이 나는 바람에 우리 부부는 갑작스레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부터 조금씩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말 부부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정체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딱히 불안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 인생을 뒤흔들고도 남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밤늦게 서울 집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 차가 그대로 들이박았다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사고로 제가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얼떨결에 눈이 떠진 것 같은데 병실 문이 다 열려 있었고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빛이 문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빛이 너무 강해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떴는데요. 사람의 실루엣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누구인지 보려고 눈에 힘을 주고 있던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은 사라지고 그곳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를 부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제게 그리로 오라는 손짓을 했고 저도 모르게 뭔가에 이끌리듯 붕 뜬 채 할머니 가까이 갔더니 그 사이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침대에 제가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한동안 누워있던 제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문 밖에서 익숙한 아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더니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애타게 아내 이름을 불렀지만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 죽은 거야? 그 와중에도 아내는 누군가와 통화만 할 뿐이었는데 제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입에서 낯선 남자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세혁씨, 우리 이제 맘 편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 벌써 석 달째인데 깨어날 수나 있겠어? 남편 앞으로 보험도 많이 들어나서 사망시 수령 보험금만 10억이 넘거든. 남편 사망 보험금 받으면 빚 2억을 갖고도 8억이 남는 거야. 그럼 우린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하게 살면 그만이고 거기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도 다 내 거가 되는 거지 뭐. 글쎄 절대 못 깨어난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큰 충격에 빠져있던 순간 다시 기억을 잃고 말았는데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까지 곁을 지키다가는 통곡을 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쳤어요.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따라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아내 표정이 복잡 미묘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는 기적같이 깨어났고 한동안 재활 치료를 거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수 상태로 누워있을 때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했던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재활 치료다 뭐다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요.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또다시 할머니 모습이 보이면서 병원에서의 일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어느 날 아내가 외출을 한 틈을 타서 친한 친구 민수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처음 제 말을 들은 민수가 놀란 채 물었어요. 뭐? 재수 씨 뒷조사를 해달라고? 네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재수 씨가 지극정성으로 밤낮으로 간호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민수의 말에 제가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론 나도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너한테 어렵게 부탁하는 거야. 그렇다고 어머니께 부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부탁 좀 할게.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걸 뭐라고 하더라? 유체이탈? 혹시 그런 거였을까? 나도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내 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는 그 위에 붕 떠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그때 병실 밖에서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고 말이야. 그럼 혹시 재수 씨 휴대폰 확인해봤어? 확인 안 해봤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해봤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재수 씨 몰래 휴대폰 확인해봐. 비밀번호를 알아야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야지. 재수 씨 생일이라든지 그런 숫자 조합을 한번 때려 맞춰봐. 그리고 난 다음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하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 우선 다 넣어봐야지. 아내 생일부터 네 생일, 그리고 장인 장모님 생신까지 모조리 다 넣어보면 되잖아. 알았어. 우선 확인해볼게.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아내가 욕실로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넣기 시작했는데요. 비밀번호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장모님 생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화면을 해제하고 카톡 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꺼낼 수조차 없는 말들이 문자에 난무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랑해라는 말이 그토록 평범한 말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그 모든 대화 내용을 급히 사진 찍어서 제 휴대폰에 보관해뒀고 다음날 마트에 간다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마자 친구 민수에게 전화를 해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어. 휴대폰 잠금 장치 풀었어? 장모님 생신으로 해놨더라고. 그런 짓을 하면서 장모님 생신으로 해놓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넌 괜찮은 거야? 그러게. 나도 그게 참 이상하긴 하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 보니까 아마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그날 병실에 붕 떠 있던 날 이미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교통사고 후유증이던지. 암튼 탐정사무실 그런 곳 좀 알아봐서 아내 미행 좀 시켜봐. 알았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민수와 통화를 끝냈는데요. 그제서야 허탈감이 몰려오면서 배신감에 손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깨어나길 바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자 아내라는 사람이 참으로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쩌면 병원에서 제가 보고 들었던 것이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보름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뒤 민수가 찾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재수씨, 기찬이랑 이 앞에서 차 한 잔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내가 별 의심 없이 대답을 했고 민수가 데리고 간 카페로 들어가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 아내를 미행했던 탐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탐정이 입을 뗐어요. 그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세혁이라는 사람이 기찬 씨 아내분 대학 친구더라고요. 네? 대학 친구요? 그럼 대학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다는 건가요? 둘이 사귀다가 남자 쪽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바람에 헤어졌다고 하는데 둘이 연애를 꽤 오래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기찬 씨를 만나서 급히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드나드는 것도 다 사진 찍어놨으니까 증거 자료로 드릴게요.
근데 그 상간남도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던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그쪽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찬 씨처럼 전혀 모르고 있겠죠. 그럼 그 남자 아내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고는 탐정이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상간남 아내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민수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상간남 전화번호가 아닌 그 사람 아내 전화번호를 왜 물어본 거야? 그 사람 아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그리고 너 혹시 아는 변호사 좀 있어? 변호사? 이혼 소송에다가 상간남 소송까지 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하잖아. 그렇네. 준비할 게 많겠구나. 그럼 그것도 내가 한번 알아볼게. 민수야, 바쁠 텐데 도와줘서 고맙다. 임마,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난 말이야, 네가 깨어나 준 것만으로도 다 고마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번 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해야 할까? 암튼 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줘서 진짜 고맙다. 제가 눈시울을 붉히며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 저는 상간남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만났고 제가 가진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상간남 아내가 뒷목을 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랑 그쪽 아내가 바람을 폈다는 말이네요. 저도 믿겨지진 않지만 증거가 너무 많네요. 저는 다만 그쪽이 안타까워서 알려드리는 것뿐이니까 나머지는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변호사 고용해서 상간남 소송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그동안 매일 야근이다 출장이다 자주 집을 비운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우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간남 아내가 눈물을 머금고 가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증거 자료를 보여줬는데요. 어마어마한 증거 자료를 보던 아내가 얼굴이 새파래진 채 말했어요. 공부만 하는 샌님인 줄 알았더니 이미 나를 미행했던 거네. 나야말로 뒤통수 제대로 맞은 느낌이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모르게 사망보험금을 그렇게나 많이 들어놨더라. 한마디로 내가 죽길 바랐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상당히 아쉬웠겠어. 니들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각오해야 할 거야. 라는 말에 아내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고 아내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으로 고소장이 하나 날라와서 확인해 봤더니 상간남 아내가 전처에게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어요. 결국 제가 전처에게 고소장을 직접 가져다 주기 위해 갔는데요. 고소장을 받아든 전처 표정이 어떨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전 장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빌어대기 시작했어요. 이보게나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나. 우리 미연이도 잠깐 실수한 것뿐이야. 사실 우리 딸은 그 미친놈 다 잊고 자네랑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데 그 미친놈이 죽자사자 쫓아다녀서 그런 것뿐이야. 우리 미연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주게나.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저 사람이 저 죽으면 보험금 10억 받아서 그 상간남이랑 여행 다니면서 살면 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믿고 다시 합치라는 말인 거예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전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그때 이미 의식이 돌아왔던 거야? 그럼 네가 그런 말을 한 게 진짜였던 거구나. 난 혹시나 꿈속에서 들었나 했었는데 진짜였던 거네. 잘 들어. 나도 그 상간남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낼 참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 상간남 아내한테 줄 위자료 준비해두는 게 좋을 거야. 라며 그곳을 급히 나와버렸습니다. 전 장인이 꽤 유명한 회사를 다니다 보니 혹시나 소문이라도 날까 싶어 이혼 소송도 하지 않았고 전처는 쫓기듯 빈손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었고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혼수 상태에 있던 저를 깨워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때 당시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것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이 정말로 유체 이탈이라는 것이었을까요? 이런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